안녕하세요, 우리 당근님들. 저는 비교를 일삼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비교를 엄청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부끄럽냐면 비교를 안 해야 되게 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뭐 신경 안 써?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야. 이렇게 해야지 좀 쿨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되게 안 쿨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대 중반에 요가 학원을 요가 수업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한 7, 8명이서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데 수업 받다가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요가 수업 받다가 울었을 정도니 학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대학원 수업 받다가 정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수업 받는데 남들 다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자는 척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근데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서늘한 여름밤의 아무 마음. 일단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다른 인스타툰 작가들하고 진짜 많이 비교를 해요, 저를. 저도 인스타에 이제 그림 일기를 올리잖아요. 네, 다른 작가들도 되게 많이 팔로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다른 작가들 이야기를 보고 싶으니까. 저는 어쨌든 창작을 한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독자의 마음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작가들 인스타툰을 보면은 좋아요가 몇 개 눌렸는지, 그 사람 팔로우 수는 몇 명인지, 팔로우 수가 얼마나 빨리 증가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혹은 이 사람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 아니면 어쩜 이렇게 그림을 너무 미치도록 잘 그릴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되게 비교가 됐던 게 뭐냐면 요새는 인스타툰으로 광고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구독하는 작가분들은 정말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광고가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왜? 난 광고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심리 상담을 잘 파는데 다른 거 못 팔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게 비교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인스타에 그림 위를 올려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흥하면 되게 마음이 괜찮은데 못 흥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매번 흥해? 그림 일기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되게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SNS에 이거 올리는 거 이게 뭐라고 30대 중반이 내가 이걸로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 라고 느끼면서 또 현타가 와. 그러면서 다른 작가들이랑 또 비교가 돼. 이 작가는 이렇게 오래 기복 없이 창작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절대 나처럼 느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혼자 이런 거 같아. 근데 다른 작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다른 작가분들 이렇게 1희 1비 하신다는 거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창작자분들이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남들이 봤을 때 부지런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영역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창작도 해, 굿즈도 내, 뭐 책 표지 작업도 해, 이모티콘도 내, 막 제가 못 해봤던 분야들이 내가 하려면 하겠지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을 막 어떻게든 해내시는 분들을 볼 때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저런 걸 못할까? 왜 나 진짜 저런 거 해볼 거야? 내가 저런 거 해봤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들로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비교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첫째로 내 탓이 아닌데도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창작의 세계라는 게 다른 어떤 일도 그렇지만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좀 덜 흥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림 일기를 올렸는데 이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잘 타서 노출이 되게 많이 되게 됐어. 그러면 그게 되게 흥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좀 덜 흥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다 제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팔리는 창작자야. 나는 이제 한물 간 창작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여러분, 제가 한물 간 창작자라는 생각을 창작자 한 2년차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한물 간지 거의 한 6, 7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하는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귀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남들의 잘하는 부분과 나의 그저 그런 부분에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잘하는 부분만 있진 않잖아요. 당연히 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들과 비교를 할 때는 남의 잘하는 모습과
나의 그냥 평균적인 모습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만 보이거든요. 못 나가는 거는 나한테 도달하지조차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이 반짝이는 부분들만 내 눈에 들어오고, 근데 그 반짝이는 부분들만 나는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봤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비교를 한다는 거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백스테이지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사실 저도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반짝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모습은 정말 저의 일부거든요. 나는 5개의 실패를 알고 있어. 근데 5개는 성공한 거야. 근데 그 5개만 다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근데 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부러워하는 작가들, 내가 비교하는 작가들, 내가 되게 이 사람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5개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95개는 난 모르지. 95개의 실패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의 좌절, 그 사람도 나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는 알거든요. 콩고리 생각하면 머리로는 알아. 근데 딱 인스타 피드에서 딱 봤을 때 나는 어쨌든 잘 나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초라한 나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비교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를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오늘부터 그림 막 5장씩 그려서 더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도 이모티콘에 도전해보자, 스티커에 도전해보자, 굿즈를 내보자 라든지, 이게 비교가 자극이 돼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저는 비교를 하면 그냥 비교와 자괴감에서 끝나요. 저 사람이 저걸 하네? 난 못해. 난 실패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네? 난 아니야. 나는 한물간 작가야. 비교가 저를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백해무익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뒤처지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 좌표를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옆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간 데까지는 도달해야지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운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나만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 컨텐츠가 4만 이상 도달하면 나는 만족해. 나는 그거면 만족해. 라는 기준이 명확하면은 비교를 안 하게 될 텐데,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절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상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나? 저 사람보다 못했나? 이러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교를 안 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개쌍마이만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내가 일한 결과물이 어떤 잣대로 평가됐을 때, 그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때, 이걸 내가 남들의 수치와 비교하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에서 제가 괴로워하는 부분을 2단계로 나누자면, 일단 비교 자체에서 오는 자괴감이 있고요. 2번째로 비교를 했다는 데서 오는 현타가 있어요. 왜 나는 자꾸 비교를 하지? 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지? 라면서 오는 현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이 2번째라도 없애보자, 이 메타 괴로움이라도 없애보자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비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누구나 비교를 한다.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건, 제가 선망하는 다른 작가들도 또 다른 작가들이랑 비교를 하고, 막 팔로워가 몇십만인데도 몇 명 빠져나가는 걸 막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청 신경 쓰거든요. 저는 팔로워가 몇만이니까 당연히 몇십 명 빠져나가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팔로워가 몇십만인 분도 신경을 쓴다는 걸 듣고 너무 위안이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창작자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처럼 거의 7년차가 되어도 의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늘 비교하게 되고, 나도 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할 때가 있고, 나만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는 것만으로도 좀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비교를 안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전 이게 너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거라서 어느 한순간에 아예 비교를 안 하고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는 제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도 돼.
비교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저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비교할 거예요. 하다못해 뭐 요가도 비교를 하는데, 근데 남들보다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1등이 있으면 2등도 있고, 2등은 실패한 건가? 3등은? 4등은? 5등은? 아마 저는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늘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늘 최고가 아니고 늘 반짝이지 않고 100번 중에 99번을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 말을 저한테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말해줄게요. 비교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못해도 괜찮다고. 오늘 제 부끄럽고 솔직한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